주방 식탁 위엔 아무도 손대지 않은 음식들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34세 김지혜 씨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혼자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환갑인데 나 혼자 여기 있어야 돼요? 그녀는 휴대폰을 꼭 쥔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65세 시어머니 박영숙 씨의 목소리는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어요. 그날은 제사지 그깟 생일이랑 같냐? 친정이 우선이면 그 집 딸로. 그냥 살아. 37세 남편 박현우 씨의 말은 더 비수 같았어요. 엄마 말 좀 들어. 제사 먼저 가고 아버지 환갑은 나중에 찾아뵈면 되잖아. 지혜 씨는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았어요. 친정도 시댁도 아닌 이 집에서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채 그렇게 명절날 혼자가 됐어요. 김지혜 씨는 올해 34, 결혼 5년 차 전업주부예요. 부드러운 눈매와 조곤조곤한 말투, 상대방 기분을 먼저 살피는 성격으로 양가 부모에게 늘 좋은 며느리, 딸로 살고자 애썼어요. 박현우 씨는 37세로 7급 공무원이에요. 겉으로는 자상하고 둥글둥글하지만 정작 갈등 상황에선 빠르게 한 발 빼는 회피형이에요. 그냥 조용히 지내면 되잖아.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현우 씨는 늘 이렇게 말하며 중립을 택하지만 지혜 씨에겐 그 말이 곧 난 네 편이 아니야 라는 의미로 들렸어요. 65세 시어머니 박영숙 씨는 경상도 출신으로 말끝마다 며느리는 말이야. 로 시작하며 전통과 체면을 중시해요. 지혜 씨가 가장 숨막혀하는 사람이었어요. 62세 친정엄마 김영자 씨는 지혜 씨를 볼 때마다 걱정이 앞서요. 64세 아버지 김정우 씨는 늘 그래도 내가 참고 잘 풀어봐라고 말해요. 모든 감정의 중심엔 늘 지혜 씨가 있었어요. 양가 모두 평화를 위해 지혜 씨에게 희생을 기대했고 지혜 씨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왔어요. 따사로운 햇살이 거실 창가로 쏟아지던 어느 주말 아침이었어요. 지혜 씨와 현우 씨는 함께 커피를 마시며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우리 내년엔 진짜 여행 가자. 이번엔 둘 다 일정 비우고. 지혜 씨가 웃으며 말하자 현우 씨도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어요. 응 그래. 제주도 말고 이번엔 일본? 아니면 동남아? 둘은 아이가 없어서인지 여전히 연애처럼 살고 있었어요.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고 주말이면 같이 장을 보고 거실에 누워 드라마도 함께 봤어요. 지혜 씨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대로만 살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조금 힘들어도 이 사람 옆이라면 버틸 수 있어. 하지만 그 믿음은 생각보다 빨리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설 전날이었어요. 시댁에 들른 지혜 씨는 식사 준비를 하느라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박영숙 시어머니는 옆에 서서 멀뚱히 지켜보다가 한마디 했어요. 지혜야, 명절 땐 친정 가지 말고 우리 집에만 있는 게 어때? 며느리 자리가 그런 거야. 지혜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그래도 저희 아버지 생신이랑 겹치면 조율해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런 거 미리 얘기하지 말고 시댁부터 우선인 거 알지? 그때부터 지혜 씨는 작은 일에도 시댁 눈치를 보게 됐어요. 거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던 지혜 씨는 이마를 짚었어요. 올해 설 연휴 마지막 날이 아버지의 환갑과 정확히 겹쳐 있었던 거예요. 지혜 씨는 곧장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번 설 연휴 마지막 날이 아빠 환갑이야. 친정에서 모이자고 하셔. 현우 씨는 TV를 보며 건성으로 말했어요. 그래? 그럼 점심에 시댁 갔다가 저녁에 친정 가면 되겠네. 지혜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그날 시댁에서 제사도 있다 하시잖아. 어머니 말씀으론 하루 종일 있어야 할 것 같던데. 현우 씨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또 그 얘기야? 아버님 생신은 매년 오지만 제사는 딱 그날뿐이잖아. 그 순간 지혜 씨는 마음 한쪽이 싸늘하게 식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 환갑인데 매년 오는 생신이라니. 설 연휴 첫날 시댁 식사 자리에 앉은 지혜 씨는 결국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마지막 날 아버지 환갑이라. 점심까지만 있다가 친정에 좀 들러도 될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식탁 분위기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 박영숙 씨는 탁 소리를 내며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말문을 열었어요. 아, 지혜야. 그날 제사 있다는 거 몰라서 묻는 거야? 지혜 씨는 당황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그런데 아버지 환갑이라.
조금이라도 얼굴은 뵙고 싶어서요. 박영숙 씨는 팔짱을 끼고 비웃듯 말했어요. 너무하네 진짜. 너 친정 가려고 일부러 얘기 꺼낸 거지? 이 집 며느리 맞니? 남편 현우 씨도 한숨을 쉬며 끼어들었어요. 지혜야, 엄마 말씀도 좀 들어. 나중에 따로 찾아뵈면 되잖아. 지혜 씨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너무나 수치스러웠어요. 식사가 끝난 뒤에도 아무도 지혜 씨를 말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하며 눈물 한 방울을 참지 못하고 흘렸어요. 설 연휴 마지막 날 아침이었어요. 지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전화기 너머에서 김영자 씨의 숨죽인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아빠가 오늘만 기다리셨다. 그날 제사 준비를 하던 중 박영숙 시어머니는 지혜 씨를 옆으로 부르더니 대놓고 말했어요. 네 친정은 이해심 많네. 그래서 내가 좋더라.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지혜 씨는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그제야 지혜 씨는 어렴풋이 깨달았어요. 자신이 양쪽 부모 사이에서 얼마나 만만한 존재로 여겨져 왔는지. 그날 밤 지혜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나 이대로는 안 되겠다. 설이 끝난 다음 주말이었어요. 지혜 씨와 현우 씨는 차 안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지혜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당신 내 입장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 현우 씨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어요. 또 시작이야? 나도 나름대로 중간에서 조율하려고 한 거야. 지혜 씨는 꾹 참고 있던 말을 쏟아냈어요. 중간? 당신은 항상 중간이 아니야. 그냥 엄마 말에 고개만 끄덕이잖아. 아니, 적어도 날 혼자 남기진 말았어야지. 아버지 환갑에 난 혼자였어.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어. 현우 씨는 얼굴을 찡그리며 맞받아쳤어요. 그걸로 이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부모님들 사이에 낀 거 다들 그렇게 살아. 그 말에 지혜 씨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린 앞으로 계속 다를 거야. 차 안엔 다시 침묵이 흘렀지만 이번엔 지혜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뚜렷하게 꺾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칠 뒤 지혜 씨는 결심한 듯 거실에 앉은 남편 앞에 섰어요. 이제부터는 양가 행사 내가 정한 기준대로만 움직일 거야. 지혜 씨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을 거야. 시댁엔 제사, 친정엔 생신. 둘 다 중요해. 그럼 시댁 행사 겹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땐 공평하게 나누자. 당신이 시댁 가면 난 친정 갈게. 더는 내가 둘 다 감당하지 않아. 현우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게 뭐야? 부부가 따로 움직여? 지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수했어요. 맞아,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지금까지 내가 혼자 다 했던 게 더 말도 안 되는 거였지. 박영숙 시어머니도 전화를 걸어와 따졌어요. 지혜야, 내가 며느리라면 어느 집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지는 말 안 해도 알겠지? 지혜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전보다 훨씬 냉정한 얼굴로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뒤 지혜 씨는 우연히 남편의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안엔 시댁 명의로 된 보험 청구서, 병원비 입금 내역, 각종 생활비 송금 기록들이 가득했어요. 문서를 하나하나 펼쳐보던 지혜 씨는 경악했어요. 지난 2년간 남편은 매달 시댁에 100만 원씩 송금해 왔어요. 심지어 그중 일부는 지혜 씨 명의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현우 씨가 퇴근해 돌아오자마자 지혜 씨는 서류들을 내밀며 말했어요. 이거 다 뭐야?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건 또 뭐고? 현우 씨는 당황한 얼굴로 둘러대기 시작했어요. 아니, 엄마가 병원 다니시느라 좀 도와드렸어. 지혜 씨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어요. 당신은 내 가족은 무시하면서 당신 가족은 몰래 챙겨. 아버지 환갑은 무시하고. 당신 어머니 병원비는 내 통장으로. 그제야 지혜 씨는 확신했어요. 나는 이 집안에서 그냥 조용히 희생해야 할 사람으로만 여겨졌던 거야. 며칠 후 지혜 씨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어요. 포털 사이트의 부부 상담, 가족 갈등 해결 같은 단어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나부터 바뀌어야 할 때야. 지혜 씨는 작은 수첩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어요. 1. 내 감정 솔직히 말하기.
시댁과 친정 일정 균형 맞추기. 3. 남편과 규칙 정하기. 4. 나를 위한 시간 확보. 그날 저녁 지혜 씨는 현우 씨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날 돕고 싶다면 일단 같이 상담부터 받자. 현우 씨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겠어. 한번 해보자. 부부 상담실이었어요. 지혜 씨와 현우 씨는 둥근 탁자를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어요. 상담사는 조용히 물었어요. 지혜 씨, 지금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지혜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눈을 붉히며 입을 열었어요. 이 사람 옆에 있는데도 항상 혼자인 기분이 들어요. 현우 씨가 고개를 돌렸어요. 나도 힘들어. 나만 무조건 나쁜 사람 취급받는 것도 억울해. 지혜 씨의 감정은 결국 폭발했어요. 힘들어. 당신이? 내 감정은, 내 입장은 늘 뒷전이었잖아. 현우 씨도 맞받아쳤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극단적이야? 그냥 유하게 넘어가면 될 일을. 지혜 씨는 눈물을 닦으며 단호히 말했어요. 유하게? 그게 지금까지의 결론이었지. 그래서 내가 친정에도 시댁에도 끼지 못하고 결국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사람이 됐어. 상담실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지혜 씨는 끝내 한마디를 남겼어요. 이제는 나부터 챙길 거야. 누군가의 며느리, 딸, 아내로 살기 전에 나 자신으로 살고 싶어. 며칠 뒤 지혜 씨는 짐을 싸서 잠시 친정으로 향했어요. 누구에게도 허락받지 않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았어요. 지혜 씨는 친정 엄마에게 말했어요. 이젠 누가 뭐라 해도 나를 가장 먼저 챙기고 싶어요. 김영자 씨는 지혜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이제서야 내 눈빛이 사람답다. 지혜 씨는 박영숙 시어머니에게도 단호히 말했어요. 어머님, 전 더 이상 양쪽 눈치 보면서 살지 않을 거예요. 제 기준에 맞춰 결정할 거고 그게 불편하시다면 억지로 맞추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박영숙 씨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럼 이 집 며느리로 계속 남을 수 있을지 잘 생각해봐라. 지혜 씨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며느리 이전에 사람답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남편에게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했어요. 당신도 결정해. 난 이제 나한테 부당한 관계에 침묵하지 않을 거야. 지혜 씨는 늦게나마 깨달았어요. 사랑받으려면 먼저 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몇 달이 지난 후였어요. 지혜 씨는 작은 베이커리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자신만의 일과 수입이 생겼어요. 언니, 오늘 빵 정말 잘 구워졌네요. 함께 일하는 20대 후배가 웃으며 말했어요. 지혜 씨는 밀가루 묻은 손을 털며 웃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때 현우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제사 준비 어떻게 할 거야? 지혜 씨는 잠시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당신 혼자 가세요. 나는 우리 아빠 제사 지내러 친정 갈게요. 몇 분 뒤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혜야, 정말 이렇게 할 거야? 지혜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주변 시선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해. 당신도 그렇게 살아봐. 그날 저녁 친정에서 아버지 제사를 지낸 지혜 씨는 어머니와 단둘이 앉아 있었어요. 지혜야, 많이 힘들었지? 김영자 씨가 딸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힘들었죠.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제가 지킬 건 지키기로 했거든요. 1년 후였어요. 지혜 씨는 이제 베이커리의 정식 직원이 됐어요. 작지만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 박영숙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혜야, 엄마가 많이 반성했어. 그동안 미안했다. 지혜 씨는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사과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엄마가 너무 옛날 생각만 했나 봐. 지혜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쉽게 마음을 열지는 않았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전 이제 제 기준대로 살 거예요. 현우 씨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번 추석엔 내가 시댁에서 준비하고 당신은 친정에서 시간 보내. 그게 맞는 것 같아. 지혜 씨는 남편의 변화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가을 오후였어요. 지혜 씨는 베이커리에서 갓 구운 빵의 향기를 맡으며 혼자 미소 지었어요. 예전엔 명절만 다가오면 가슴이 답답했는데 이제는 그냥 하루하루가 소중해.
그녀는 이제 알았어요. 행복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그날 저녁 지혜 씨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도 나는 김지혜로 살았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딸도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혜 씨는 깊은 숨을 쉬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혼자만의 시간도 가족과의 시간도 모두 소중했어요.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자신과의 시간이라는 걸 배웠어요. 몇 년이 흘렀어요. 지혜 씨는 이제 작은 베이커리의 점장이 됐어요. 어느 날 젊은 며느리가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언니, 저도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너무 힘들어요. 지혜 씨는 그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먼저 자신을 사랑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길 바라기 전에 당신부터 당신을 아끼세요. 그럼 가족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처음엔 그럴 거예요. 하지만 진짜 가족이라면 결국엔 이해해 줄 거예요. 젊은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지혜 씨는 현우 씨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어요. 오늘 상담해준 그분 보니까 옛날 내 생각이 나더라. 많이 달라졌지. 우리 둘 다. 그러게. 그때는 왜 그렇게 힘들게만 생각했을까? 현우 씨가 지혜 씨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도 그 시간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 아닐까? 지혜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혜 씨는 이제 명절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시댁에 갈 땐 시댁에 가고 친정에 갈 땐 친정에 가요.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고 결정해요. 어느 봄날 오후였어요. 지혜 씨는 베이커리 앞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길을 지나가던 어린아이가 빵 냄새 좋다며 웃었어요. 지혜 씨도 덩달아 웃으며 손을 흔들어 줬어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참 소중하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어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순간에 있다는 걸.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지혜 씨는 현우 씨와 함께 저녁 준비를 했어요. 예전처럼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둘이 함께요. 오늘 하루 어땠어? 좋았어. 당신은? 나도 좋았어.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지혜 씨는 침실에서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어요. 김지혜,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도 잘해보자. 거울 속 자신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상황, 여러분은 누구의 입장에 더 공감되시나요? 지혜 씨처럼 자신을 먼저 지키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가족의 평화를 위해 참는 게 맞을까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 갈등 속에서 과연 중립이라는 말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 아닐까요?